1위를 탈환하기 위한 중대한 경기에서 토트넘은 2명이 퇴장당했다.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터져버린 탐욕 문제는 포스틱 감독을 역대급 분노하게 만들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1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선두를 탈환하기 위한 경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8승 2무로 개막 10경기 무패 행진 중인데요. 한 경기 더 치른 맨체스터 시티의 승점 1점 차 뒤진 2위였기에 이날 경기에서 승리하면 다시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7일 첼시와의 11라운드 홈경기에 앞서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골키퍼 비카리오를 시작으로 수비진의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미드필더진의 비수마 사르 메디슨, 공격진의 클로셉스키 손흥민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초반부터 양팀의 경기는 엄청난 난타전이 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압박 대 압박으로 맞붙은 양팀은 초반부터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내며 서로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반 5분 만에 클로셉스키의 행운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우측에서 공을 잡은 클로셉스키는 특유의 드리블 템포로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때렸는데 첼시 수비를 막고 굴절되어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토트넘은 기세를 밀어붙였고 이때 전반 12분 캡틴 손흥민의 골이 터졌는데요. 첼시의 수비진을 무력화시킨 엄청난 침투에 이은 환상적인 오른발 인사이드 마무리였습니다. 손흥민이 왜 EPL 최고의 골결정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종 수비보다 살짝 앞서 있어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는데요. 그럼에도 현지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오프사이드고 뭐고 간에 진짜 너무 잘한다. 손흥민은 요즘 기회가 오면 다 넣고 본다는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의 클래스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첼시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토트넘을 밀어붙였는데요. 엄청나게 강한 압박으로 토트넘 선수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기회를 연달아 만들어내며 토트넘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로메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리한 수비를 하다가 PK를 헌납하고 퇴장까지 당한 겁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에릭 다이어가 나왔고 첼시의 파머는 PK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분위기는 첼시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로메로가 빠지고 징계를 받는 동안 다이어가 나와야 하는데요. 토트넘 전술은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기에 다이어는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첼시 다이어를 노리고 무한 스루 패스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더벤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됐고 메디슨까지 발목 부상으로 교체당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을 지탱하던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아웃된 상황.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에 부임하고 역대급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핵심 선수가 빠지고 손흥민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탐욕 문제가 또 도졌는데요. 심지어 우도기까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2명이 빠졌는데 이렇게 퇴장당한 상황에서는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며 토트넘 팬들의 속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보고 패스를 망설인 메디슨의 한 장면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역습 찬스에서 메디슨이 중앙에서 공을 잡고 있고 손흥민이 좋은 위치를 찾아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영민한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디슨이 뜻밖의 선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메디슨은 패스를 잘하는 선수이고 평소에 메디슨이었다면 당연히 패스를 줬을 만한 상황에서 메디슨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손흥민을 보고 망설였고 한 번 더 드리블을 치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에서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소중히 해야 하는데 메디슨의 이상한 선택으로 결정적인 역습 기회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메디슨에 전염된 것인지 뒤에 있는 사르까지 탐욕을 부렸습니다. 특히 전혀 중거리 슛을 때릴 위치가 아니었고 왼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르의 어이없는 슈팅 한 장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한 번의 기회만 오면 골을 넣어줄 수 있는데 무리한 탐욕적인 플레이가 경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손흥민도 이례적으로 분노하는 제스처를 표시했는데요. 현지 팬들은 왜 대체 손흥민에게 공을 주지 않는 것이냐, 누가 우리 팀을 보면 손흥민이 골을 못 넣는 선수인지 알겠다, 패스만 주면 다 넣어주는 선수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도 경기 후 이례적으로 분노하며 탐욕 문제를 지적하는 듯 보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의 많은 부분이 통제불능에 빠졌다. 경기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복수의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의 라커룸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며 토트넘의 심각한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로메로 퇴장과 탐욕의 나비 효과로 결국 토트넘은 1대4로 패하며 무패 행진을 마감했고 일각에서는 토트넘 1위는 순전히 운이었다. 이제 그들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안 좋은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첼시전은 단순한 개막 첫 패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첫 위기입니다. 토트넘의 개막 후 기세는 무서웠고
캡틴 손흥민의 최전방 전환 등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10경기 무패라는 역대급 성적을 냈습니다. 심지어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까지 논했고 여러 변수를 꼽긴 했지만 그만큼 토트넘의 상승세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11라운드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점이 문제가 아니었고 더 큰 문제는 부상과 퇴장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선수들의 탐욕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고 자칫하면 연패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명의 센터백이 아웃된 것이 충격적인데 경기를 복귀해보면 전반 33분 만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전반 27분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골 장면을 돌려보는 과정에서 파울이 적발됐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엔조 페르난데스를 넘어뜨린 장면을 본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어 전반 44분에는 미키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반더벤은 절룩거리며 걸어나가다가 결국 부축을 받고서야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토트넘은 2명의 중앙 수비수 없이 11일 울버햄튼 원더러스 원정을 치러야 합니다. 울버햄튼전으로 끝이 아닙니다. 로메로의 경우 다이렉트 퇴장이기에 추후 징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반더벤의 복귀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은 이번 시즌 11라운드까지 전 경기에서 선발로 호흡을 맞췄는데 이 조합이 붕괴된 겁니다. 또 다른 핵심 수비수 데스티니 우도지 역시 울버햄프턴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우도지는 전반 18분과 후반 10분 연이어 경고를 받으며 퇴장을 당했고 우도지 역시 10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후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런던 현지 매체 풋볼 런던은 선수 평점을 공개했는데 매체는 로메로에게 평점 1점을 부여하면서 경기 초반 리바이 코릴의 다리를 걸었으나 운 좋게 경기장에 남았다. 그는 행운을 감사하지 않았다. 나중에 더 무모한 태클을 날렸고 레드 카드를 받았다. 페널티킥을 내줬고 무모하고 신뢰할 수 없었다라며 혹평했습니다. 다른 매체 90m연도 로메로에 대해 냉소적인 킥으로 일찍이 도망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엔조 페르난데스에 대한 어이없는 파울로 처벌받았다라며 평점 1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을 당한 우도지도 나쁜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우도지에 대해 초반에 레드 카드를 체크한 판독 끝에 옐로 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조심하지 않았고 후반전 2번째 옐로 카드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평점은 3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토트넘의 핵심 전력인 메디슨의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메디슨은 반더벤이 쓰러지기 전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 사인을 보냈는데 그는 이번 시즌 11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3골 5어시스트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지금껏 언급한 4명의 선수는 모두 공격과 수비의 핵심 전력인데요. 토트넘이 올 시즌 엔제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엔제볼은 구현되기 어려울 공산이 크고 몇몇 전문가는 최고의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는 손흥민 역시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토트넘의 올 시즌은 환상적이지만 그만큼 로스터가 다른 팀에 비해 층 자체가 얇다는 약점도 컸습니다. 어쩌면 시즌 초반부터 시한폭탄처럼 여겨진 이 문제가 단 한 경기 만에 터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포스테코글루의 대처가 토트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패기와 손흥민의 날선 득점 감각이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구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